자, 양형의 합리화와 판결전 조사 제도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것은 시험 범위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좀 알고 계셨으면 하고요. 자, 양형 인자 여러분들 형법 51조 이건 다 알고 계실 거야.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연성, 지환, 범인입니다. 범인.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네 가지예요, 사실은. 자, 범인의 연성지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네 가지를 형법 51조에다 정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법관이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사용해라 이런 얘기예요. 정상을 참작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 양형이론이야. 양형이론이고. 자, 양형이론은 유일점 이론, 책임 범주 이론, 단계 이론이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해. 자, 이 유일점은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은 하나의 점의 형태로 존재한다. 책임은 정확하게 있다는 얘기야. 응?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법을 만들 때 절도죄를 하면 절도죄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에 상당한 책임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야.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면 실제로 찾기가 쉽겠어요? 실제로는 찾기가 쉽지 않아. 이거. 왜? 행위 결과도 중요하지만 걔가 왜 했는지도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 왜 했는지는 각각 다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 범주 이론이 나옵니다. 자, 형벌은 하한과 상한이 있다. 이 범주에서 찾을 수 있다. 책임에 적합한 범위에서 특별 예방과 일반 예방을 고려해서 양형을 결정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오히려 이게 합리적이죠. 자, 단계 이론은 형량은 불법과 책임에 따라 결정하고 형벌의 종류와 집행 여부는 예방을 고려해서 결정하자. 이것이 바로 이제 단계 이론입니다. 먼저 형량을 정하고 불법과 책임에 따라서 이놈이 이런 잘못을 했어. 딱 정하고 그 다음에 형벌을 자유형으로 할 것인지 벌금으로 할 것인지 사형을 시킬 것인지 또 그것을 집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은 범죄 예방을 고려해서 결정하자. 이것이 단계 이론입니다. 자, 통수는 뭘까요? 책임 범주 이론이죠. 책임 범주 이론이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이제 형법을 이제 심파로 왔을 때 구파 말고요. 구파에는 사실은 형법에 어떤 형벌이 뭐 여지가 없어. 판사가 무슨 뭐 살인을 뭐 5년을 때렸다가 10년을 때렸다가 이런 게 없단 말이죠. 무조건 살인한 자는 7년 이렇게 써여 있으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판사는 법원의 도구일 뿐이야. 이 재판의 도구일 뿐이야. 형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하면 돼. 이제 구파에서는. 심판은 너무 어때요? 범죄 원인이 다르다는 거야. 범죄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 원인에 따라서 형벌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살인을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사형도 때릴 수 있고 무기도 때릴 수 있고 5년 이상의 징역도 때릴 수 있어. 어떤 것을 선택해야지? 라는 거야. 그래서 선택하다 보니 너무 그것이 막 중구난방이라는 얘기야. 판사의 기분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느 정도 통일을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나온 것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입니다. 양형위원회. 물론 이것이 양형위원회에서 이제 권고사항이야. 권고를 했는데 판사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안 따라도 돼. 권고야. 그렇지만 이제 이유서에다가 이것을 양형 이유를 양형위원회의 권고를 내가 따르지 않는 이유는 쓰도록 돼 있어. 자, 범죄 군별 개별 양형 기준을 설정했다. 이 범죄 군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봐요. 살인 범죄 군, 뇌물 범죄 군 이렇게 했다는 거야. 자, 모든 범죄에 다 통일된 양형 기준은 없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범죄 군별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권고 형량의 범위 결정을 할 때 권고 형량 이 사람 이 정도 되면 자, 살인을 2번 했다. 그리고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했다. 그리고 피해자하고 일면식도 없다. 뭐 증오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자료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권고 형량을 정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때에 감경을 할 것이냐, 기본형을 할 것이냐, 가중을 할 것이냐 이 3단계 권고안을 비교 평가한다니까. 그래서 특별 양형인자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특별한 양형인자 이게 중요해. 권고 형량을 정할 때는
특별 양형인자가 있는지를 봐요. 일반 양형인자, 뭐 보통의 뭐 남자냐 여자냐 또는 뭐 성별 나이 뭐 이런 것은 관계없고 그 사람한테 특별하게 어떤 양형인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권고 형량의 결정입니다. 이 선고형은 이제 판사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권고 형량 여기서 특별 양형인자를 보는데 이것은 이제 기준인데 재판관이 직접 선고할 때는 일반 양형인자도 보고 특별 양형인자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그동안의 시험 범위가 아니었는데 보호직 7급에 이 문제가 나옴으로 해서 이제 범위가 된 겁니다. 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입니다. 그래서 기본 성격, 책임 경중, 책임 정도를 구분하는 인자다. 자, 간단하게 이해만 하고 가세요. 자, 감경 가중인자는 책임 감소, 책임 증가 인자고요. 특별 양형 인자는 형량에 큰 영향을 갖는 인자를 말해요. 그래서 권고 영역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자. 우리 권고 형량 권고가 있었잖아요. 여기. 자, 권고 형량의 범위를 결정할 때 특별 양형 인자를 사용합니다. 일반 양형 인자는 권고 영역의 결정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형위원회에서 권고하는데 일반적인 내용 갖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권고 형량 범위 내에 선고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인자야. 자, 선고형을 할 때 선고는 뭐예요? 법관이 직접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행위 인자는 범죄 행위 자체에 관련되는 요소들이에요. 계획적으로 했느냐, 잔혹한 방법을 했느냐. 또 행위자 인자는 범죄인에 관련된 요소로 범행 후에 정황 요소, 처벌을 불허한다거나 자수했다거나 전과가 있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고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 판결전 조사 제도를 조금 이해를 하고 가셔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법관이요 판결을 할 때 혼자서 그냥 생각해가지고 판결하지 말라는 거야. 특별히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1841년 어거스터스가 어거지를 써가지고 스타가 된 사람이야. 이 개인적으로 법원에 찾아가가지고 원래 이제 제화점 사장이거든요. 술 마시고 깽판 부린 놈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됐어. 그러니까 손들어가지고 재판장님, 저놈 나한테 주세요. 내가 주면 내가 걔를 관리를 하겠습니다. 범죄 못하도록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재판장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안 돼 했더니 어거지를 계속 쓴단 말이야. 그래서 내줬어요. 내줬는데 성공적으로 아이를 관리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민간 보호관찰의 시초예요. 그랬다가 약 한 30년 후에 이제 그 주죠, 매사추세츠 주에서 보호관찰 제도가 이거 괜찮다 하고 입법화를 합니다. 그래서 공적 보호관찰 제도로 자리를 잡게 돼요. 이것이 이제 시초입니다. 미국에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보호관찰을 하려고 봤더니 그냥 누가 달라간다 해서 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한다? 판결 전에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고 이놈이 내보내도 될 것인지 사유지에 내놔도 문제 없을까를 판단하기 위해서 판결 전 조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제 이것은 판결 전 조사는 소송 절차 이분론을 전제로 한다고 그랬어.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자, 봐요. 재판을 할 때, 자, 사실심이 있고요. 사실심. 양형심이 있단 말이에요. 양형을 결정하는 양형심.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 이놈이 유죄냐 무죄냐를 다투다가 유죄 무죄를 다투다가 무죄로 될 수가 있고 유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무죄는 형량을 정하는데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 그냥 내보내면 돼. 유죄가 됐을 때 비로소 양형을 정하는 거야. 양형을 무슨 얘기예요? 징역 3년에 처한다. 이것을 정할 때 유죄가 됐을 때 한다니까. 미국 제도는 이렇게 돼 있어. 사실심과 양형심리가 구분돼 있어. 이렇게. 자, 봐요. 사실심과 양형 절차를 분리하는 소송 절차 이분론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유죄가 된 상태에서 이놈을 어떻게 처우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판결 전 조사를 의뢰한다니까. 누구한테? 보호관찰소한테. 이게 이제 미국 제도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어. 사실심과 양형심이 하나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놈이 유죄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사실은 재판을 하는 것이 돼버려. 물론 무죄가 나오기도 하죠. 무죄가 나오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이제 유죄를 전제로 하고 양형까지 같이 그냥 본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이 보호관찰 판결 전 조사 제도는 우리나라의 형사 제도하고는 사실 잘 안 맞아. 잘 안 맞지만, 자,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뭘 하냐? 우리 법은 보호관찰을 내보내려고 할 때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나 또 아까 임시퇴원이나 보호관찰을 보내려고 봤더니 판사가 밖의 상황을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보호관찰 소장한테 이 애 밖에 나가면 잘 살 수 있는지 한번 좀 상황 좀 봐주실래요? 라고 조사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보호관찰 소장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것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보호관찰을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자, 이런 구조입니다. 자, 판사가 가장 유효 적절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양형의 합리화에 도움이 된다. 자, 변호인 변호 활동을 보완할 수 있고요. 교정시설 수용자 개별체호 자료도 활용될 수 있다. 그렇겠죠. 예? 이걸 지금 판결 전 조사를 딱 해보니까 얘가 기본적으로 성격도 나쁘다. 동네에서 뭐 깽판 짓거리를 했다. 뭐 학교 적응도 좋지 않다. 뭐 직장도 없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어때요? 그 사람을 무슨 처우로 해줘야 할지, 공부를 시켜야 할지, 직업훈련을 시켜야 할지 나오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양형 절차 이전에 유죄 인부 절차에서 무죄 판결 시 피고인의 인격 조사가 불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사실심에서 끝나고 무죄가 나오면 더 이상 그 사람의 인격을 조사할 필요가 없어. 사실상 양형심리 판결 전 조사 제도는 인격을 조사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소송 경제에 유리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비판은 조사 결과에 대한 반대 신문권을 확보하기 곤란하다. 아니, 너 나쁜 놈이다 하더라 라고 했는데 나 아닌데요? 얘기할 수 없단 말이야. 자, 조사 결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 여부, 직권주의 부활. 자, 법원이 알아서 한다는 것이 직권주의예요. 신속한 소송 진행 저해. 소송 경제에 이제 유리한 면도 있지만 또 반한 면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정보 제공자들의 인간관계 해칠 우려, 엄격한 증거조사와는 동떨어진 사회조사에 해당한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좋아요.